나이키 신발을 200만원씩이나 주고 사고 갖고 싶은 아이템을 위해서라면 매장 앞에서 1박 2일 캠핑도 마다 않는 패션에 미친놈들이, 신발에 미친놈들이 가득한 리셀 세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 전문 분야인 리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리셀 시장 형성의 첫 시작은 신발에 미친놈들 때문이었지만 현재는 대기업들도 손을 대기 시작할 정도로 판이 커지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리셀의 뜻을 짚고 넘어가자면 리셀, 말 그대로 다시 되판다 라는 뜻입니다. 나이키 같은 공급자가 한정적으로 푼 물량을 1차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뒤 구매하지 못한 다른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인데요. 구매하지 못한 다른 소비자에게 한정적인 공급에 수요는 높아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새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발 하나 잘 쟁여두면 가격이 점점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신발 자체가 하나의 주식과 맞먹는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고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신발 매니아들뿐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하는 누구든 재테크의 목적으로 드로우를 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도 신발 하나 발매만 했다 하면 네이버 실거분 기본, 응모하다가 서버가 터지고 결제창에서 에러가 나는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죠. 매달 발매는 하는데 내 신발은 없고 도대체 쟤는 맨날 당첨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아이디를 바꿔야 하나? 커뮤니티에 온갖 썰이 도배되는 등 신발 하나 사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또 막상 내 손에 들어오더라도 신발이 비트코인처럼 막 올라가다 보니 신어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이 엄청 됩니다. 도대체 무슨 신발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냐라고 하신다면 리셀 광풍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인 나이키를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던 브랜드의 시장이 엄청난데요. 지금의 스타렉스, 플라이트 클럽, 스테디움 굿즈, 국내에는 크림, XX블루 등의 각종 온라인 리셀 샵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이 조던 브랜드 때문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80, 90년대 영향력이 전 세계 최고였던 스타 그 자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레전드화 되어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의 우승 신화와 함께 또 다른 신화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었으니 바로 나이키에서 마이클 조던을 위해 만든 조던 신발들이었습니다. 리셀의 근원지, 리셀의 시초, 리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의 탄생이었죠. 마이클 조던이 경기에 나와 신었던 신발들은 매번 나올 때마다 품절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미치게 만들었고 그걸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싸우고 부수고 총을 쏘고 사람이 죽고 온갖 일화가 줄줄이 탄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더 많은 물량을 풀어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도 있었지만 나이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못 사게 하면 더 사고 싶어 한다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이용한 거죠. 여자들이 샤넬백에 열광할 때 남자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편한 조던 신발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도 신발에 유독 집착을 하며 리셀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층은 남성들입니다. 나이키의 이 전략은 현재까지도 아주 잘 먹혀들어서 똑같은 신발이더라도 품절이 뜨면 괜히 뭐야 샀어야 했나? 라는 심리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게 되고 심지어 인기 많은 제품을 정가로 샀을 땐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죠. 할인가도 아니고 정가로 산 건데 말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인기 상품을 발매가로 구매했을 때 그 기분이란 엄청나죠. 개인적으로 당시 나이키 마케팅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까지 리셀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는지. 스니커즈 리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약 2조 규모의 산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5년까지 3배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리셀 사이트들이 등장했는지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셀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계기는 90년대 후반 이베이의 등장입니다. 누구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한 거죠.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크기도 하고 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라서 실제 조던 거래로 인한 수많은 사망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니커 매니아들을 위한 솔 콜렉터나 나이키톡 같은 커뮤니티도 정가품 정보 교환의 장인과 동시에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는 마켓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니커콘의 한 관계자는 그 당시에 원하는 신발을 찾기 위해 디깅,
검색을 엄청 했었어야 했고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했다 라며 페이팔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들 어떻게 판매 대금을 제대로 받아냈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베이의 단점은 너무나도 많은 가품이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품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2005년 플라이트 클럽이 등장합니다. 운동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소를 동시에 제공하고 셀러와 바이어 사이를 중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초의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이 탄생한 거죠. 2013년에는 남성 명품 의류 중고 사이트 그레일드와 신상 리셀부터 중고 스니커까지 판매하는 킥시파이, 현재 유럽을 대표하는 리셀 사이트인 플렉트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또 다른 리셀 플랫폼인 고트와 스테디움 굿즈가 등장하면서 점점 리셀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트는 이베이에서 가짜 조던을 구매하고 빡친 중국계 미국인 2명이 설립을 했는데요. 투자를 엄청 받더니 2018년에는 플라이트 클럽을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은 또 스테디움 굿즈가 파페치에 인수된 해입니다. 그래서 파페치에 가보면 리셀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진짜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리셀 플랫폼의 판도를 바꿔놓는 스타엑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동안의 사이트들은 리셀가를 매기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공급, 수요, 매도, 매입,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리셀 플랫폼이 나타난 겁니다. 한정된 공급에 높은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이 치솟는 주식 거래에 신발을 대입한 신발판 주식 사이트인 셈이죠. 날짜별, 사이즈별, 실시간 시세 정보는 물론이고 정가품 판별, 해당 신발의 역사, 발매 정가 정보 등을 제공하여 리셀러들이 무분별하게 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정확한 시세 정보를 가지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스타엑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발을 주식처럼 대하고 시세가 형성되고 거래가 성사되는 본격 슈테크의 시대를 스타엑스가 문을 연 겁니다. 덕분에 스타엑스는 창업 3년 만에 기업가치 1조 달성 이후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으로 현재는 기업가치가 약 3조 원에 이르며 매달 1,500만 명이 거래를 하고 한 달 거래 금액은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래 상품도 신발을 넘어서 각종 명품 의류, 가방, 시계 등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확장 중이고 토론토, 홍콩, 도쿄, 런던 등 유럽과 아시아에도 센터를 오픈하는 등 역대급 파격 성장세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리셀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기업 공개를 할 거라고 하니 다들 신발 말고 진짜 스타엑스 주식 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리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자 몇 년 전부터 스타엑스와 비슷한 국내 리셀 플랫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2018년 국내 첫 리셀 플랫폼 아웃 오브 스탁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XX블루, 2020년에는 대기업 네이버에서 투자한 크림과 무심사에서 런칭한 솔드아웃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나이키 매니아, 풋셀, 디젤 매니아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리셀 정보 교류와 함께 개인 간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대기업들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정품인지 가품인지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 후 거래를 중개해주고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게 해주니 국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리셀 구매를 신발 구매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 국내 리셀 시장판 키우기가 시작된 것 같네요. 이제는 특정 인기 제품을 정가에 산다는 건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독특한 형태의 개인 간 중간 마진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이상 알렉스였습니다.